AI 여파로 달걀과 닭고기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데다 가뭄에 이른 더위까지 겹치면서 채소와 과일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빠른 노령화에 따라 노인 학대 사례도 늘고 있지만 가해자 대부분이 가족인 탓에 피해 노인들이 신고를 꺼리고 있어 경찰이 6월 한 달을 노인 학대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폐쇄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전 건설의 대가로 경주시와 영덕 울진군에 지급된 수천억 원대의 상생기금 사용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 달성군 유가면 용리 비슬산 자락 일대 25만 제곱미터가 대구시 최초로 관광지로 지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달과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은 26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충일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1년 중 씨를 뿌리기 가장 좋다는 절기 망종인데요. 오늘도 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휴일인 어제 큰 불이 났던 경북 성주를 비롯한 대구와 경북 5개 시군에서는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현충일인 내일 비가 오기 전까지는 메마른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크고 작은 화재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로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서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고요. 오늘 대구의 한낮 기온 28도, 안동 27도로 평년 이맘때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충일인 내일은 비가 오겠고요. 비가 오면서 기온도 일시적으로 떨어져 약간 쌀쌀하겠습니다. 이 비는 수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AI 여파로 달걀과 닭고기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데다 가뭄에 이른 더위까지 겹치면서 채소와 과일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 반등으로 도시가스나 연료비도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구청 구내식당. 정해진 예산안에서 식단을 짜는 영양사는 과일과 채소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재료 선택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 되면 항상 채소류, 배추 뭐 이런 게 공급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이렇게 가뭄이 계속되면 어려울 것 같아요. 대형마트를 찾은 주부들도 더 꼼꼼히 가격 비교를 하며 장바구니를 채웁니다. 오징어는 아예 안 사 먹고요. 계란은 이제 애들이 다 장성해서 집 나가고 없으니까 어른들끼리 가능하면 좀 적게 먹는 방향으로 그렇게 꼭 필요한 것만 사요. 가뭄에다 이른 더위가 겹치면서 채소, 과일 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수박값은 7%, 풋고추 25.2, 양파 34.1, 토마토 38.6%, 어획량이 줄어든 오징어는 84.9%나 올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으로 살처분이 많이 된 탓에 계란은 45.2% 올랐고 안정세를 보였던 닭고기 중품 1kg 가격도 14.2% 올랐습니다. 한우 등심은 5.1%, 여름철 수요가 느는 삼겹살도 14.2% 인상됐습니다. 가뭄이 더 길어지면 과일과 채소값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유통업체들도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산지 관리 같은 게 이제 늘려서 이제 유통 판로를 좀 더 넓혀가지고 그렇게 대처를 할 거니까. 식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농축산물의 가격 상승에다 도시가스, 연료비 등도 줄줄이 오르는 등 생활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노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학대 사례도 늘고 있지만 가해자 대부분이 가족인 탓에 피해 노인들은 신고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6월 한 달을 노인 학대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주변인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80대인 이 할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인 50대 아들로부터 상습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찰에 신고해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아들은 알코올 중독 전문 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노인 학대의 절반 정도는 가해자가 자녀이고 나머지 절반은 부부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대구 지역 노인 학대 신고는 2014년 약 290건, 2015년 320건 등으로 노령화가 지속되면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4년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조사에서 학대 경험률이 10% 정도로 나왔지만 신고율은 0.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웬만한 건 참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하다 가면 되지, 자식 앞길을 망친다, 이런 생각들이 강하거든요. 대구지방경찰청은 6월 한 달을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노인학대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수사해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노인 대부분이 우울증에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경우가 많아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가 커지기 전에 경찰과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경찰은 학대 예방 경찰관이 나서서 사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법률적, 경제적 지원 등 피해 회복에도 힘쓸 방침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동반 가족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대구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사흘 동안 전국 모든 열차역에서 새마을 열차를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대구 시내버스의 경우 현충일인 내일 하루 종일 무료로 탈 수 있고 이달 말까지 국내 항공사 항공기 이용 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인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폐쇄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전 건설의 대가로 경주시와 영덕, 울진군에 지급됐던 수천억 원의 상생기금 사용도 차질을 빚는 건 아닌지 지자체마다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한수원은 울진의 6개의 원전 외에 4개를 추가로 건설하는 조건으로 울진군에 8개 대안 사업비로 2,800억 원을 지급키로 함에 따라 15년간 끌어오던 협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수원이 신한울 3, 4호기의 시공 설계 용역을 중단하면서 원전 건설도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대안 사업비의 절반을 회수해 가는 건 아닌지 울진군은 말 못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번에 신울진 3, 4호기가 중단된다면은 이거는 정부 정책 변화이기 때문에 울진에 지속적으로 이 선결 조항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주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대가로 받은 지역발전 상생협력기금 1,310억 원 중에 절반 정도 집행했는데 나머지 기금은 제대로 써도 될지 경주시로서는 신경이 쓰입니다. 월성 1호기 폐쇄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합의사항은 이행이 돼야 되죠. 이 돈이 주민들한테 지급이 안 된다라면은 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덕군은 더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자율유치 지원금 380억 원을 받아놓고 군의회의 반대로 한 푼도 쓰지 못한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시작 단계라 원전 백지화가 상대적으로 쉽고 가동 중인 원전이 없어 사업자가 눈치 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려질 경우에 저희 군에서는 군의회라든지 주민들과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앞으로 사용을 하도록. 산자부와 한수원은 코앞에 닥친 원전 감축에 몰두할 뿐 지원금에 대해 입장 표명이 없어서 지방정부의 냉가슴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농촌 지역에서 중학교를 통합하는 기숙형 공립중학교 설립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봉화에서는 학교 신축이 늦어지는 바람에 학생들이 몇 달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동진 기자입니다. 봉화군 명호면과 제산, 상운, 봉성, 법전면 등 5개 지역의 중학교를 통합해 명호면의 청량중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공사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2월 1일 만여 제곱미터에 교과동과 강당, 교직원 숙소와 학생 기숙사 건립에 200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당초 올해 1월 25일에 준공해 3월에 5개면 74명의 학생들은 새 학교에서 수업하기로 했지만 공사가 늦어 입주는 5월로 늦춰졌습니다. 공사가 한창인 봉화 청량중학교입니다. 대도시 여느 학교 못지않은 최신식 건물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결국 계획보다 5달이 늦은 6월 15일에 준공될 예정으로 그 불편은 학생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제3면 학생들은 봉화읍에 있는 임시학교까지 왕복 2시간을 통학하는 바람에 시간 낭비는 물론 멀미와 사고 위험 등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애들 통학하는데 거리가 좀 멀어서 멀미 때문에 힘들었고요. 겨울에 빙판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어서 그게 많이 걱정됐었죠. 학교 준공이 늦어진 것은 우기와 동절기 공사 등 충분한 공사 기간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초 공법이라든지 과일 공법이 변경이 되면서 조금 딜레이가 됐었고, 최대한 저희들이 6월 한 15일까지는 입주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끔 그렇게. 경북 도내에서는 현재 기숙형 공립중학교 3곳은 개교했고 3곳은 진행 중으로 학교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보다 면밀한 교육 행정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북도 내 23개 시군과 지역의 36개 대학이 청년 일자리 늘리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대학생 1,300여 명이 10달 동안 주 4일가량 근무를 하면서 공공기관 일자리에서 직무를 체험해보는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 체험 사업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또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해 청년이 농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030년까지 2,300여 명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대구대학교에서 경북도 청년 일자리 만들기 청학관 협력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새 정부가 신고리 원전 5, 6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 전면 중단 방침을 밝히자 울산 울주 군민들이 집단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논란이 증폭되자 울산시는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하지 않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한발 물러선 분위기입니다. 조창래 기자입니다. 새 정부가 원전 건설 중단 방침을 밝혔지만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 진척률은 28%, 5호기는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마쳤고 6호기 건설을 위한 터파기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만 1조 5천억 원, 원전 건설을 위한 기자재 구매율은 무려 53%에 달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 정부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자 서생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주민 자율 유치로 이뤄진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이 중단될 경우 지역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은 지역 주민이 바라는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 예산 낭비와 에너지 수급 차질을 가져올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울산시의회는 국책 사업 중단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울산시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주민 반발이 심상치 않자 5, 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후폭풍 등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단했을 때 후속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입장 표명을 할 겁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두고 찬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울산시는 이해 득실을 따지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새 정부와 울산시, 지역 정치권의 갈등 조정 능력이 새 정부 초기부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긴 가뭄 속에 농도 전라남도에서는 큰 농업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장 모내기가 시작은 됐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마른 하늘에서 좀처럼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강수량은 작년에 30% 수준에 그치고 있고 섬 지역은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 해 농사가 갓 시작된 논이나 수확을 앞둔 밭이나 타들어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 나이에는 이제 못 봐요, 이런 일은. 가뭄에 대비해 저수지를 만들어놨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니 무용지물입니다. 전남의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50%대로 평년보다 20%가 낮습니다. 이 와중에 40여 곳은 저수율이 30% 안팎까지 떨어진 상태이고 5% 미만으로 떨어져 거의 말라버린 곳도 있습니다. 여튼 내가 76살인데
아직까지 그런 뭐 없어요. 아직 못한 그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현재까지 전남에서 이루어진 모내기는 계획 면적 15만 9천 헥타르의 51%. 그런데 이미 406헥타르에서 논이 말라버리거나 벼가 시들고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내기를 아예 포기해야 하는 곳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밭작물도 상황은 마찬가지. 수확기인 양파와 마늘은 후기 생육이 엉망이 되면서 상품성이 떨어지고 있고 고구마와 고추, 참깨는 시들고 있습니다. 마늘 크기 작년 반도 안 되죠. 작년 크기 반도 안 돼요. 그런데 가격은 또 없대요. 최악의 가뭄 피해가 우려되면서 갖가지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수지와 가까운 논에서만 농민들이 공동으로 농사를 지어 수확물을 나누기로 한 곳이 있는가 하면 멀리 떨어진 수원지의 물을 간척지 논으로 끌어쓰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규모의 물을 끌어다가 이쪽 간척지 지역에 쓸 수 있도록 하는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예산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급수차를 이용해 물을 실어와 논물을 가두고 농사용수로 공급하는 곳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농용수 염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물을 농용수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차를 제공해가지고 이쪽에 농용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어렵사리 시작했더라도 농작물 생육을 뒷받침할 물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더욱이 올해 장마는 비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보돼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심각할 것으로 보고 상황실을 가동해서 용수 개발 사업비 등을 일선 시군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편성된 사업비 40억 원 가운데 20억 원을 시군에 우선 투입해 하천 굴착 등 용수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경북 지역의 강수량은 159.5mm로 평년에 266.5mm의 60% 수준이고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69%로 평년보다 4%포인트가량 낮습니다. 어제나 성주군 선남면 야산에서 난 불이 아직까지 완전히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낮 12시 7분쯤 성주군 선남면 도흥리 야산에서 난 불은 산림청 헬기 등 헬기 11대가 출동하고 성주군 공무원 500여 명이 동원돼 진화 작업을 펼친 끝에 저녁 6시 반쯤에 큰 불길은 잡혔지만 아직까지 잔불이 남아 있습니다. 날이 밝자 산림청과 성주군은 헬기와 공무원들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번 불은 산 중턱에서 시작해 정상으로 번졌고 피해 면적은 지금까지 2헥타르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불이 난 야산 인근 주택에서 쓰레기를 태운 외국인 노동자 1명을 붙잡아 불을 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아세안 FTA 발효 10년 이후 대구 지역의 무역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 아세안 FTA 발효 후 대구 지역의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은 186% 늘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지역 수출 증가율인 95%보다도 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입 또한 10년 전보다 144%가 늘어 지역 수입 증가율 67%보다도 높았습니다. 무역 흑자도 2006년 미화 2억 달러에서 지난해 6억 4천만 달러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영남대학교가 같은 재단 산하인 영남이공대학교와 상생발전을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체결에 따라 두 학교는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고 학점과 교원을 교류하며 각 대학 출신의 입학생과 편입생을 확대하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서관과 기자재, 교육시설 등 각종 시설과 인프라를 공유하고 산학협력 프로젝트와 취업, 창업 프로그램도 공동 개발하고 추진합니다.
오늘은 1년 중 씨를 뿌리기 가장 좋다는 절기 망종인데요. 오늘도 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휴일인 어제 큰 불이 났던 경북 성주를 비롯한 대구와 경북 5개 시군에는 현재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현충일인 내일 오후에 비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메마른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크고 작은 화재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라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구름이 많고요.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대구가 15도, 청도 12도로 약간 쌀쌀하고요.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28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3도, 낮 기온 27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한낮에도 제법 선선하겠습니다. 또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현충일인 내일은 비가 오면서 낮 기온도 일시적으로 떨어져 쌀쌀하겠고요. 이 비는 수요일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